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남자 양궁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과거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하마스 수장 피살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이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와 경북 경산의 섬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40도까지 치솟고 서울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양궁 남자대표팀의 김우진 선수가 단체전과 혼성 경기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석권하며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도쿄올림픽 안산, 이번 대회 임시연에 이어 역대 3번째 올림픽 양궁 3관왕이고 남자 선수 중에는 첫 3관왕입니다. 김우진은 5개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며 양궁 김순영과 사격 진종호, 쇼트트랙 전희경을 넘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준결승에서 김우진에 진 이우석은 3, 4위전에서 독일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양궁 종목에서 우리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과거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건 발생 53년 만으로 군은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에서 10월 사이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를 알리는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도 대독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동과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 70여 톤 등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여주 점동면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식 기온도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2도까지 올랐고 강원도 정선 37.3도, 청주 37도, 양산 36.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하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추가로 전함과 전투기 등을 파견한 가운데 백악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폭스TV에 출연해 이란이 언제 무엇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국 국민과 시설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여행 경보 3단계 국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관련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출국을 권고하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제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숨을 멈추고 바라본 명승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양궁이 사상 첫 5개 전 종목을 석권했다며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과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5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격 조영재가 오늘 파리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조영재는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속사권총 본선에서 586점을 쏴 전체 29명 가운데 4위를 기록해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한국 사격은 현재까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얻게 됩니다. 경기에 함께 나선 송종호는 17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무산됐고 사격 여자 스케이트 본선 2일차에 나선 장국희도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복싱에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안긴 이매지 선수가 동메달로 이번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매지는 프랑스 파리 노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전에서 트르키예의 하티세 아크바시에게 2대3으로 판정패했습니다. 이매지는 이미 준결승 진출로 한국 복싱 여자 선수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매지의 동메달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한국 복싱에는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입니다. 자국 수도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암살이라는 수모를 당한 이란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급파해 이스라엘 방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خونخواهی شهید اسماعیل هنیه قطعی و رژیم ماجراجو و تروریست صهیونیستی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ا که مجازات سخت است در زمان، مکان و کیفیت مقتضی قاطعانه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의 보복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중동으로 떠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유대교 명절 티샤 베아브 기간인 12일쯤으로 예상하는 등 시점만 다를 뿐 이란이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1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하는 등 공군력 증강도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지난 4월 이란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Do you think Iran will stand down, sir?
중동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프랑스 등은 이란 방문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레바논에 머무는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요구했고 이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시 중단되거나 우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사령관을 잃은 뒤 복수를 공언한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 요격망인 아이언돔을 가동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상세한 전쟁 시나리오를 북부 지역의 시장들과 공유했다고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수백 발의 로켓으로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이 시민들에게 방공 후에 충분한 음식과 물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교 2곳을 공격해 최소한 30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학교 2곳을 공습해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하며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공습을 받은 학교에는 난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사상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 이후 레바논 등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에 자국민 대피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사흘 만에 또다시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강 차관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어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30여 명, 이스라엘에는 530여 명, 이란에는 11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에는 현재 출국 권고 3단계 적색 경보가, 가자 지구에는 여행 금지 4단계 흑색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인사들을 암살한 뒤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을 천명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프랑스도 최대한 빨리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50%대 50%로 동률이었습니다. 경합주를 개별적으로 보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에선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반면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위스콘신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도 성향 공화당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과 MBC 뉴스 등은 해리스 선거 캠프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 부대로 양성됐지만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합니다.
사건 발생 53년 만으로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 실체가 드러난 건 1971년 정체모를 군인들이 탄 버스가 청와대로 가다 폭발하면서였습니다.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에 맞서 보복을 위해 극비리에 창설된 북파 공작원 양성소였던 겁니다.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무장 탈영했고 진압 과정에서 대부분 숨졌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면서 기관병과 경찰까지 수십 명이 숨졌는데 살아남아 체포된 4명은 사형이 집행된 뒤 안매장됐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거쳐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며 사과를 권고하고 안매장 추정 지역도 발표했습니다.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결정적인 진술을 이번에 새롭게 확보해서 백제리 묘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도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식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매장 공작원 유해 발굴도 진행됩니다. 이를 시작하는 개토제에서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을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 단장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사건 발생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찍지 말라,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정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기자가 질문하자 첫 대답은 찍지 말라입니다. 혐의 인정하지. 범행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일관하다 이내 입을 다뭅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했던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자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2년 정도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창, 즉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장례 절차는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 애를 먹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회사에 볼일 보러 갔다가 8시 반쯤에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조금 가니까 이제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섬유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역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나일론 섬유에 불이 붙으며 한때 진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다른 건물로 연소 확대를 방지했고 이제 그 창고 안에는 나일론 원단이 70톤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 2시간가량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경비원이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 오금동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말이라 공장이 비어있던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공장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나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곳 170여 세대가 무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단지 안에 있는 자체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밟는 가운데 여행 관련 상품의 소비자 환불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가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법리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외식업계는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원화 대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올해 내내 늘었던 5대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류업체 세롬 어페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3,631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4.1%,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6.1% 증가했는데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0대 1에 육박하며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 대중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수입 시장에서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서 실탄과 전자충격기 등 기내 소지가 금지된 안보 위해 물품이 2,500건 차례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K푸드 열풍과 비건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구권 수출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습니다. 네, 정부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급 부족 전망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63주 연속 상승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까지 들썩입니다. 지난달 경매에서 낙찰된 서울의 아파트 129가구 가운데 20.9%가 감정가보다 높은 값에 팔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과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주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내놓습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합니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건지 로드맵도 담깁니다.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이제 금리 인하의 걸림돌인데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가계와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방안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해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전국 구상에 돌입합니다. 지역 곳곳의 군부대와 민생 현장도 방문하는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가운데 우선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세 번째 여름 휴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시장을 찾았던 것처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시설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제복 근무자의 노고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기간은 4박 5일 정도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땐 휴가지에서라도 긴급 지시를 내렸던 것처럼 올해도 휴가지에서 업무는 이어갑니다. 폭염 및 태풍 대비 태세와 TMF 정산 지연 사태, 광복절 이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안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또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도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은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등과 일괄 처리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휴가 직전 브리핑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과 특검안 발의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대 야당의 횡포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등 강경된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통신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사찰이다, 사정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통신조회가 유행이냐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1월에 통신조회한 사실을 최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첨부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사정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내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나온 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 해제일 등이 제공됐을 뿐 통화 내역 조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애초 수사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나 민주당 관계자인 만큼 통화 상대도 비슷한 범주였다며 사찰이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통신조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석 달씩 2차례 통지를 유예하면서 최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2시 임시회 첫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는 앞서 아빠 찬스 논란 등 여야 이견으로 한 차례 채택이 보류됐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당은 노란 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그제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 종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내정자 추인 여부를 논의하는 등 후속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총 개최 계획을 공지했고 의총에선 김 내정자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지만 정점식 전임 의장 유임을 주장했던 친윤계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등 추가 인선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 등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합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과 함께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한우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A씨는 빗속에 차를 몰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비 때문에 너무 그 앞에 이렇게 5m 전방도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라고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사람이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오토바이는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받은 주인은 사정이 있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 만에 오토바이를 치웠습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고 손잡이엔 거미줄도 쳐져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까지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이륜차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6,000에서 7,000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치우지 않아 결국 지자체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정 기간 방치된 경우에 2차례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애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고 폐차하기보다 그냥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은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빠져 있어요. 폐기 안 하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륜차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제도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밭일하던 농부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가장 무더운 낮에는 농사일을 멈추고 충분하게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시 현동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건 주말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밭에 혼자 쓰러진 걸 마을 통장이 발견해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체온은 41도씨에 달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이 연락 안 되니까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이제 통장이 이제 가니까
그 농막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하고. 앞서 지난 2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도 밭일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도 체온이 41.1도씨에 달했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40도씨를 넘는 체온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입니다. 경찰도 두 사람 모두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뜨악볕에서 농부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논밭에 나가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산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폭염 속에 문이 잠긴 차량에 갇혀있던 1살 아기가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낮 10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SUV 차량 안에 1살 아기가 갇혀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로 아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문이 잠긴 건데 사고 직후 폭염 때문에 차량 지붕에 물을 계속 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유리창을 강제로 깨고 탈진한 아기를 30분 만에 구조했는데 다행히 아기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계곡과 바다보다 더 시원하다 못해 오싹한 피서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한여름 동굴 여행을 소개합니다. 동굴하니 깜깜하기만 할 거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산책로에 곳곳에 단 조명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놀라운 풍경. 수만 번 셀 수 없이 떨어진 물방울로 형성된 석순과 석주, 종류관이 탐방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성을 자아냅니다. 종류석이나 약간 좀 속순 같은 그런 걸 봐서 되게 새롭게 알게 되었고 신기했고 또 이 동굴의 벽들이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굴이 약간 쾌적하고 시원했어요. 발길을 옮길수록 동굴은 더 다양한 매력을 뽐냅니다. 작은 호수를 연상케 하는 휴석소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거대한 샹들리에를 달아놓은 듯한 류석이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동굴 터줏대감 박쥐도 탐방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전체 길이 850m, 평창 광천선굴은 재작년부터 내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개장 2년도 되지 않아 누적 관람객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영상 12도 안팎 기온을 유지하는 동굴 내부.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에어컨 튼 것 같이 시원하고 동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수억 년 자연의 신비와 조화를 간직한 지하 동굴. 한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노조를 만든 1노조인 사무직 노조와 합병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순서나 규모에서 모두 1노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게릴라 파업 등 장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40개사 12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 고정금리 2.8%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해외 직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자 배송 중이던 제품마저 고객에게 보내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티몬에서 직구한 중국 로봇 청소기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한 A씨.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특송업체 설명을 듣고 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큐텐 계열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며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개인 통관부를 이용해서 다 수입자가 정해져 있는 물품인데 이걸 특송업체가 함부로 이렇게 개인 물건을 택배사로 인계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한 큐텐과 배송을 의뢰한 큐텐 익스프레스가 모두 중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자 배송 중이던 제품을 사실상 회수한 셈입니다. 배송이 중단된 제품은 모두 1000여 개,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피해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티몬은 환불 요청에 정상 배송 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반복했고 정부에선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민원을 이관하기 바빴습니다. 페이사에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품은 배송 중이기 때문에 환불해서 보류된다. 대부분 다 이관시키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관세청으로 해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경찰청으로 가면 다시 관세청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가운데 P지사가 티몬 위F 판매 상품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조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티몬과 IMF에서 결제했지만 여행 일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상품권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환불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폭염 속 거리 시위에 나서며 선제적 환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달 대규모 유혈 사태를 낳았던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비롯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전면적인 대정부 저항에 들어간다며 세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 중단, 노동자 동맹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정면 충돌했으며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들렸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F-16 전투기가 임무에 들어갔다고 공식 확인하고 관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F-16 전투기를 배경으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공군의 날 기념식에서 F-16 전투기 조정 훈련을 받고 임무를 시작한 군인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백 차례 회의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F-16을 확보했다며 서방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극우 폭력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영국 경찰 발표를 인용해 주말 사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주요 도시에서 폭력 시위에 연루된 9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금요일 밤부터 런던을 비롯해 리버풀과 사우스포트, 브리스틀 등지에서 시작된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고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지드래곤 마약 투약은 기정사실화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입건 사흘째 지드래곤은 공개적으로 마약 투약을 부인했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결국 경찰에 출석한 지드래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수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수사 결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실이 아님에도 확증처럼 퍼져나가는 보도와 악플들로 인해 권지영 씨 개인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50일간 지옥을 경험한 지드래곤은 정의와 평화의 합성어인 저스피스 재단 설립 의사를 밝히며 3억 원을 기부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며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5일 저스피스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이로써 아티스트가 저작권 수익과 기부를 위해 세운 최초의 재단이 됐다. 저스피스 재단은 권주영님의 말씀처럼 예술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드래곤은 앞으로 신규 음원 수익의 1%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저스피스 재단은 저작권 기부 운동을 확산시켜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공익적 활용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약물과 게임 등 청소년의 중독, 청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는 우산이 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음악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 천재 아티스트의 의지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정말 더웠는데요. 밤사이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난 거죠? 네, 휴일인 어제는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36.2도까지 올랐고요.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은 무려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8도로 1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26.1도, 강릉 2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또다시 최장 연속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 중반까지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죠. 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에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강한 볕과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양산 겸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